안녕하세요. 건물 파는 남자 정수장입니다. 오늘은 구분상가 매매 물건이 접수되어 소개시켜 드립니다. 먼저 구분상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분상가는 층이나 호실과 같이 일정 규모로 구분해서 등기가 가능한 상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보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각 호실별로 등기가 나 있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1호와 101호의 주인이 다른 것처럼 구분상가 역시 101호와 102호의 소유주가 다르며 각각의 호실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건설회사에서 신축을 한 다음에 각각의 층이나 호실별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구분상가는 신축 후 최초로 분양하는 매물은 아니고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매물을 매매하는 케이스입니다. 대전에는 현재 지하철 1호선이 운영 중인데요. 오늘의 매물은 대동역 1번 출구에서 멀지 않아 유동인구도 많고 근처에 새들매, 펜타뷰, 이스트시티 아파트가 있어서 상주 인구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구분상가 매물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자양동에서 대동역 5거리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로 주변으로 여러 상가 건물들이 보였는데요. 이곳은 도시철도 1호선 대동역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매물 근처에 거의 도착을 했고요. 안전하게 주차 후에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물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구분상가가 들어가 있는 빌딩 건물입니다. 건물 앞쪽으로 넓은 도로와 횡단보도가 있었고요. 왼쪽은 옥천 금산 방면이었고 오른쪽은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방면입니다. 도로 건너편 근처에는 대동역 1번 출구가 보였는데요. 오늘 매물은 1번 출구에서 가까운 편이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빌딩 내에는 다양한 업종이 입점되어 있었고 지하 3층부터 지하 10층까지 되어 있어서 웅장한 느낌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빌딩 왼편으로 지하 3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 중앙에는 개방된 형태의 공동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규모가 큰 빌딩 건물이기 때문에 복도 공간도 넓게 빠져 있었습니다. 왼편에는 많은 호실별 우편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홀수와 짝수층으로 나뉘어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되어 있으며 총 49대로 여유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빌딩 내에 기계식 주차장은 없고 자주식 주차장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은 가운데 통로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환하게 실내등이 켜져 있었으며 CCTV도 곳곳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입구의 모습도 건너편에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늘의 구분상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0층 중 8층에 위치한 구분상가였고요. 8층에서 내려서 바라본 복도 공용 부분의 모습입니다. 엘리베이터 옆쪽으로 공동 화장실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플한 화이트 톤의 화장실이었고요.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빌딩 건물이다 보니 일반 건물들에 비해서 복도 공간이 훨씬 넓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확인해 볼 구분상가는 복도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호실입니다.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비상 소화벨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구분 상가 만나볼까요? 네, 출입문을 열고 바라본 구분 상가 내부의 모습입니다.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내부였고요. 실내 평수는 약 15평 정도 되었습니다. 출입문 왼편에 실내등 스위치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그 위쪽으로 비상구 표시등과 시각 경보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곳은 전기 차단기함인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배선용 차단기와 누전 차단기까지 안전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상가 바닥은 사무실용 타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15평의 깨끗한 공간은 이전에 학원과 사무실로 임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천정은 LED와 형광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벽면은 도배와 몰딩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빌딩 건물이다 보니 상가 안쪽에 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안쪽에는 근생용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도심 주변이 보이는데요. 이쪽은 대동역 오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옥천 금산 방면의 도로입니다. 미리 와서 문을 열어놓은 창문의 모습인데요. 슬라이드 방식의 방충망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용 창문도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게 설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아 개방감이 좋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구분 상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구분 상가 내에서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물 배관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상가에 입점하신 분께서 싱크대를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내부 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가의 특성상 곳곳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 콘센트가 다양하게 설비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좋고 공간도 적당해서 매입 후 직접 이용을 하셔도 좋고 임대를 놓아서 임대 수익을 받으셔도 되는 구분 상가 매물입니다. 그럼 현장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구분 상가 매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지는 대전 동구 대동이었고요. 용도 지역은 근린상업 지역이었습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295평입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빌딩 전체의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295평에 10.28%가 대지권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전유 부분 상가 면적은 구분 상가 내의 평수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15.4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분 상가 층수는 총 10층 중 8층의 한개 호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 연도는 2005년 12월에 준공 승인이 난 건물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구성 분석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주차 공간이었었고요. 총 주차 대수는 49대였습니다. 이 49대의 주차 공간 속에서 특정 호실에 전용 주차 공간은 없었던 걸로 보여지며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승강기는 총 2대로 되어 있었고요. 비상 계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층수는 8층이었었고요. 15.4평입니다.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분께 여쭤보니 약 10만 700원 정도가 매월 관리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약 1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구분 상가 내에 내부 수도 시설이 되어 있었고요. 외부 화장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격 분석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1,500만 원이었었고요. 융자 금액은 1,0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리셨다고 합니다. 금리는 3.7%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 융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분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총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었고요. 이렇게 해서 실투자금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5.29%였습니다. 오늘 촬영한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11월 말까지 사무실로 상가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임차인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융자를 변동하게 되면 약 3천만 원 전후로 융자를 더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실투자금은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은 5.72%였었고요. 이자 공제 후에 월 순수익은 35만 7,500원이고요. 연순수익은 429만 원이 나오는 구분상가였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구분 근린 상가 정리를 해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를 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가까운 편이어서 대동역 1번 출구로부터 약 30초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주변 상가 매물이었었고요. 저렴한 실투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분 상가였습니다. 호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구분 상가 그 건너편 쪽에 대동 48구역이 있고 이 48구역이 재개발 사업 예정 지역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가치가 상승될 여지가 있는 곳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구분 상가 매물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매물이었습니다. 네, 끝으로 구분 상가를 매매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살든 살지 않든 계속 매월 관리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관리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이 세입자분이 관리비를 지불하게 될 텐데 만약 공실의 경우에는 가게가 나가지 않더라도 소유주분이 관리비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적당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각 호실별로 등기가 나와 있는 건물입니다. 이걸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사항 증명서, 저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죠. 이 등기부 등본과 해당 호실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 대한 체크사항들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부사항 자료를 통해서 이 건물 내에 융자 부분이나 위법사항, 불법 건축물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기타 정보들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편의시설로 보이는 주차장, 승강기, 배수시설, 욕실시설 등 이런 편의시설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가게를 운영하시든 임대를 놓고 세입자를 구해서 그분께서 장사를 하시든 가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편의시설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의 수가 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분양가와 임대료가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시세 대비 적당하게 책정이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가 좋은 곳이라면 분양가와 임대료가 그만큼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종합건설회사에서 지어서 분양을 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좋지 않은 곳인데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임대료가 높다고 하면 분양을 받은 후 재매매가 힘들 수도 있고요. 높은 임대료 때문에 상가 임차인이 쉽게 구해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와 임대료가 적당하게 체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물 파는 남자 정수장이었고요. 매물 접수와 중개 문의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